치과의사들의 잡다한 이야기 저스트덴티스트. 저는 호스트를 맡은 이수경입니다. 배경재 원장님을 모시고 논문 읽어주는 JD를 진행해 볼 건데요. 어떤 논문 갖고 왔는지부터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리한 리뷰 논문입니다. 당연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거긴 한데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표도 사진도 좋아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방금도 이제 슛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이 얘기했는데 좋은 논문들은 치주과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외과 원장님도 좋은 논문 많이 쓰시는데 이런 약간 디테일하고 약간 좋은 사진과 이런 그런 거를 치주과 논문에서 많이 본 것 같고요. 이 논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구글 스콜라로 들어가셔서 제목을 그대로 복붙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구글로 들어가니까 바로 펀메드로 넘어가고 이게 또 유료 버전만 뜨더라고요. 우측 상단에 PDF 와일리라는 걸 클릭하시면 무료의 PDF를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요즘 논문에 이런 것도 나와 라고 신기했던 게 What is known이랑 What is studied as. 지금까지 너네들이 알고 있었던 거는 이런 거였던 건데 이 논문을 보면 이런 거를 또 더해서 추가로 알 수 있어. 그럼 What is studied as에서 살짝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는지 보면 프로스테시스 디자인, 그러니까 보철 디자인이나 소프티슈의 캐릭터, 임플란트 포지션 같은 것도 페리 임플란트 디지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잔여 시멘트나 저는 이건 또 처음 알았어요. 잔여 플러스 때문에도 치실 때문에도 결국 뭔가가 남아있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논문에서 두드려 패고 있는 두 가지 환자 팩터가 있는데 담배 피지 마라, 스모킹이랑 당 조절 좀 해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중반부부터는 끝까지 잡아 패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하이퍼글라이세미아도 DM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상황 자체, 그러니까 혈중의 농도가 높은 거를 위주로 설명을 하고 바이오 마커를 있죠. 위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는 뭐 근데 사실 저도 환자들한테 왜 담배 피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안 좋으니까 라고 얘기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걸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죠. 인트로를 보실게요. 인트로 왼쪽 보시면 임플란트는 치주 질환과는 다르게 사이트 스페시픽한 컨디션이다 라는 거를 한번 얘기하고 있고, 사실 보면은 치아에만 이렇게 막 이렇게 폭탄 맞은 건 사실 흔치 않고 치아는 뭔가 안 좋으면은 풍치라고 하는 것처럼 다 와르르 무너지는데 임플란트는 딱 그 부위만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얘기하는 게 바이오필름 어큐뮬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중요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 바이오필름 어큐뮬레이션도 사실 얘기가 나왔던 건데 결국에는 머신 서페이스에서 우리가 요즘 다루는 바이오 액티브 서페이스까지 넘어오기까지 뼈 흡착에는 되게 좋고 그런 뼈의 오스테오블라스트에 이런 유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유지 관리 입장에서는 세균들도 또 잘 달라붙으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거. 그쵸. 끈적한 거. 그리고 오른쪽 이제 문단으로 넘어가시면 5번째 줄에 보시면은 0.5mm의 본로스가 되면 이제 심각한 페일리어를 유발했을 때 여기 딱 이제 스타트 라인 딱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레드 하나가 딱 노출되면 쭉쭉쭉 내려간다. 그 스레드가 세균이 좋아하는 곳이니까. 그렇죠. 잡히기 시작하면 쭉쭉 내려갈 수 있으니까 거기를 잘 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저는 항상 이 논문의 목적을 꼭 확인하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논문의 목적은 국소 및 전신 요인에 대한 증거와 타당성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이 논문에서 저는 계속 이거를 왜 굳이 나눠서 얘기하지 라고 하는 사실 궁금함도 있는데 계속 바이올로직 플러서빌리티, 생물학적인 타당성을 가지는 이유와 에비던스를 계속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학술적인 텍스트북적인 내용과 그 텍스트북을 뒷받침하는 에비던스를 나눠서 계속 서술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에비던스에 집착하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에비던스로 갖춰져 있고 하니까 탁 집어서 상세하게. 결국에는 저는 계속 볼 수 있었던 게 에비던스를 보는 게 과학자적인 느낌이 계속 나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들은 테이블 1만 보면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냥 쭉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 보실까요? 소프티슈부터 보면 연조직에는 요런 게 페리 임플란트 디지즈의 요인이 된다라고 이제 서술하고 있네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케라티나이드 뮤코자이죠. 2mm 미만이 있을 때 브러싱을 할 때 더 불편하다. 그리고 인플라메이션과 뮤코자 리세션이 더 잘 생긴다. 제가 요 논문 말고 다른 논문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중에 임플란트 주변의 페노타입이라고
나오는 논문, 아주 간결한 논문인데 거기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놨었거든요. 어쨌든 각하점막이 부족하면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 라고 해서, 근데 저는 각하점막이 그냥 2mm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좋은 거, 부착된 각하점막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임플란트 어버 주변에는 부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있는 프리진제바가 프리징지바보다 더 하방에서 본에 부착된 각하점막까지 회복을 해주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여기 있는 논문보다 더 보수적으로 보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논문은 당연히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이 기준으로 연구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베스티뷴은 4mm 이상. 이 베스티뷴에 관련된 근거 논문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언급되어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수치로 얘기하지 않아도 대부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베스티뷴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견이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거를 그 프리디스포징 팩터로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사실 케라티나이즈드 뮤코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베스티뷴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베스티뷴은 없는 것 자체도 관리하기 어려운 게 있지만 각하점막이라는 게 합쳐졌을 때 각하점막도 없고 베스티뷴도 없다. 그럼 미코젤 실링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씬 페노타입, 크리스탈 페노타입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조직이 얇으면 좋지 않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크레스탈 페노타입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크레스탈 본 상방에 있는 연조직의 높이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정말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 이것보다 당연히 더 두껍게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생체 치아랑은 다르게 혈행이 좋지 않은 임플란트 주변 환경에서 크레스탈 본 상방에 있는 조직의 두께와 높이의 비율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자연치라면 뭐 그게 폭이 2면 높이가 3. 근데 임플란트는 그게 역전이 돼서 폭이 3이고 높이가 2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다른 논문들도 막 조합을 해봤을 때 요 2mm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티슈의 양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근데 사실 우리가 본의 덴시티를 얘기할 때 주로 얘기하는 뭐 D1, D2 이런 얘기는 사실 잘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과도하게 덴스한 본, 그러니까 코티칼 본에다가 심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혈행이 좋지 않은 본이기 때문에 시술 같은 외상적인 상황이나 혹은 교합력이나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도 저항하기가 어렵다는 요지로도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사실 본의 성상도 사실 샤프 본이 되면 심기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사실은 밑에 혈행이 안 좋아서 위에가 녹아내는 것도 금방이니까 그런 모양에 대해서는 언급도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유사한 그림이 뒤에 있기는 하죠. 아, 그쵸, 그쵸. 네. 그 다음에는 뭐 서지컬 팩터, 이거는 약간 당연한 얘기라서 빨리 넘어가면 뭐 당연히 임플란트 포지션이 안 좋으면 그림처럼 심어놓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50N이지.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인서션 토크를 요즘 저도 배울 때는 뭐 30N, 20N으로 해라 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EAO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무한 뉴턴으로 하시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사실 물론 30N을 지키려고 하지만 한 바퀴만 더 돌리고 싶어 할 때는 사실 오히려 더 깊게 넣고 그냥 조금 상방의 뼈가 더 차여지는 게 저는 마음이 더 편해서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아까 말한 하일리 덴스 본이랑 같이 연관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단단한 뼈에서 압력을 많이 주면 허혈성 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논리의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서 단단한 골에서는 오버 드릴링을 하고 무른 본에서는 언더 드릴링을 하는 식으로 고정력을 확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코팅된 표면에서 파티클들이 떨어져 나오고 그런 티타늄 이온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배경도 있지만 여기서는 표현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철 팩터로 넘어가면 이 얘기는 많이 했던 얘기니까 이머전스 프로파일 30도 이내로 주고 스트레이트 하거나 콘케이브한 그런 형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클리비지나 이런 거에 청소성 얘기가 또 나올 거고,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뼈와 그 보철물 상방 간에가 1.5mm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요즘 요거에 관해서는 밑에 지르코니아를 울트라 팔리싱 하는 걸로 해서 조금 깊게 그 보철물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그런 하더라고요. 컨셉이 있죠.
하이팔리싱된 지르코니아가 생체 친화력이 엄청 좋으니까 네. 그게 가장 좋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연 이거에 배치되는 얘기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 수치의 배경이 되는 그런 거는 기존 자연치 또는 CJ 하방 1mm의 보철물 마진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그런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얕으면 위에 나오는 프로파일도 좋아지지 않고 또 조직도 그만큼 얇다는 얘기니까 같이 묶여지는 얘기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precipitating factor, 그러니까 안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잔여 시멘트나 뭐 잔여 플러스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1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사실 테이블 1만 보더라도 거의 논문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기는 하고요. 이 피겨 2 같은 것도 진짜 저렇게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땡큐지. 다 빼야죠. 이런 건 다 빼고 난 다음에도 틀니를 오래 끼셔야 될 것 같아요. 뼈 이식을 해놓고 또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저라면 결론은 빼는 걸로 가겠지만 그 긴 기간 동안 환자가 견뎌야 되잖아요. 그거를 좀 느껴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유지를 하는 거죠. 물론 방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청소하려면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고요. 매번 불러서 내가 청소도 해주고 환자가 직접 청소도 하게 하고 계속 하다 보면 환자가 너무 힘들어할 거잖아요. 차라리 빼고 싶어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동기부여를 하는 셈이죠. 피겨 3 잠깐 보고 가실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아베스큘라 네크로시스 이거 어떤 거죠? 말 그대로 혈행이 부족해서 괴사가 된다. 이런 상황은 식립을 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플랩을 열고 임플란트를 심고 분명히 스레드는 다 잠기게 심었는데 얇게 남은 본이 부족해서 결국 괴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임플란트 포지션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본 안에 다 가둬놓게 심었다고 하더라도 컨터링 지배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힐드리치 상황뿐만 아니라 발치 직후 상황에 얇게 남아있는 번들본도 원래는 PDL에 기대서 그 혈행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얇은 본인데 그 PDL이 사라지는 순간 혈액이 공급되는 게 없어지니까 녹게 되는 거거든요. 같은 이유로 컨터링 오그멘테이션을 해주거나 또는 그만큼을 부피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CTG를 해주거나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2로 넘어가면 수술 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예방에 관한 것들인데 이건 그냥 네가 잘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자가 조절해야 될 요소라서 사실 꽤나 강조한 테이블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부적절한 BBT, 바칼본 시크니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1.5mm라고 되어 있고 지난번에서 봤던 거는 그냥 바칼본 시크니스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포지션과 사이 갭 포함하면 3mm, 그러니까 갭이 2mm, 바칼본 1mm 해가지고 3mm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문을 지난번에 봤었거든요. 그런 맥락이랑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는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본 인벨롭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교환면에서 봤을 때 잔존한 골의 최외측을 이은 그 선을 본 인벨롭이라고 하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 선보다 과하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건 본 인벨롭을 벗어났다. 어떤 게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합선이 아니면은 3번이 있고 4번이 미싱돼 있고 5번이 있다. 그러면 4번이 이렇게 꺼져 있을 거잖아요. 근데 3번과 5번을 이은 선이 있겠죠. 교환면에서 봤을 때. 거기를 본 인벨롭이라고 하고 본 인벨롭 안쪽은 재생이 잘 될 수 있는 영역, 예측 가능한 영역. 그것을 넘어가는 곳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그럼 그 부분을 뼈 이식을 해주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거기까지 뼈 이식이 예지성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임플란트 포지션과 조합을 해보면 픽처에서 본 인벨롭의 경계까지 거리를 2mm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오히려 갭을 좀 띄워줘야. 그래야 거기가 재생되는 골이라도 혈행이 있는 재생되는 골이고 싶잖아요. 그런 수치를 기준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림과 이제 사진은 너무 깊게 심지 말라라는 얘기죠. 근데 조금 그림이 이거는 사진이 조금 잘못된 조금 게 다르죠. 아닌가? 어쨌든 이거는 여기서 의미하는 건 너무 깊게 심지 말라. 세 번째는 또 너무 얇게 심지 말라. 적당하게 심어라. 잘해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변 임플란트와의 관계가 3mm 이상 벌어져야 된다. 임플란트 숄더 길이. 자연치와 임플란트는 1.5mm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결국 혈행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부터 거기 익스터널의 보철 경계에서 사우스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그 두 개가 겹쳐지는 부위가 있으니까 그거를 서로 떨어뜨리려면 3mm는 확보를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개념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너무 가까우면 여러 가지 팩터들의 영향을 받았을 때 재생할 수 있는 포텐셜이 부족해지니까 혈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거리가 있는 게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쭉쭉 넘어가서 보철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요. 기존에는 조금 그 자연치와 유사한 보철 디자인을 선호했었고, 그래서 뭐 이머전스 프로파일이나 이런 거가 꽤 강조되던 초기의 시점을 이제는 지나서 이제는 보철 디자인도 스트레이트하고 30도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건 이머전스 프로파일이나 이런 예쁜 그런 보철물보다 청소성,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청소성이 훨씬 중요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성과 실링, 조직의 부착까지는 아니지만 헤미데스모즘으로 표현되는 그런 밀착, 그런 것들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높이도 필요하고, 자연치가 가지고 있는 배리어는 임플란트는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거를 두께와 부피와 공간으로 보상을 해준다, 만들어준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거랑 사실 보철 디자인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 때문에서인지 예전에는 한창 수련할 때만 해도 한 5.0대를 되게 선호하시는 원장님들이 꽤 계셨어요. 4.5가 약간 두꺼운 거 아니야 할 때 아니야, 요즘은 6.0짜리 큰 와이드도 심어, 이런 거 막 얘기하셨던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분들 거의 없고 다시 뭐 4점대 초반 중반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인데, 저는 이 이유가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결국에는 보철 디자인이나 위에 상부 보철물이 공간이 훨씬 중요하고 청소성이 중요하고 베스큘러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또 작은 걸로, 뭐 물론 재료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잘 붙고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시 더 작아지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형 이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화하려는 거죠. 그럼 원장님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디멘전은 어느 정도예요? 전 그래도 한 5.0, 4.5 해서 4, 4.5, 5.0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박광범 사장님이 심으시는 거 보면 구치부에도 4.1, 3.8도 있고. 4.8도 되게 막 와이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이랑 이게 되게 자주 바뀌는구나라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호스트 팩터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테이블 3에 보면은 시스테믹 드라이버라고 해가지고 환자의 상태에 따른 거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생소한 AG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최종 당산화물, Advanced Glycated End Product라고 해서 최종 당산화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종의 바이오마커잖아. 혈당 수치랑 뭐 비슷한 건데 그런 거를 봐라. 혈액에 당이 높으면 적에 많아진다. 바이오마커를 보고 이제 그것 때문에 면역도 안 좋아지고 마이크로바이올로지도 안 좋아지고 염증도 잘 생긴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진짜 다 스모킹을 갖다 패는 것 같은데 담배 피지 말란 얘기를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담배 피지 말란 얘기를 한 3페이지에 걸쳐서 하고 있죠. 피겨 10일에 담배 피면 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 상담실에도 좀 갖다 붙여놔야겠어요. 대식세포가 줄어들고 뭐 바이오필름에 대한 저항성이 줄어들고, 사실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원하는 게 안지오제네시스잖아요. 혈관이 늘어나야 되는데 담배를 피면 베슬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일로 와야 되는 좋은 세포들이, 많은 요인들이 줄어든다, 취약해진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흡연한다는 그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포함이더라고요. 아침에 오셨던 환자분한테도 아니 담배를 줄이셨다는 거예요. 담배를 줄이시면서 뭐 필터로 바꾸고 뭐 전자담배로 바꾸고 이러셨다. 아유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환자분. 너무 잘 알죠. 우리도 좋아하는 거 못 끊는 거 너무 많잖아요.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건 내 삶에 꽤 소중한 거를 그냥 포기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쉽게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해요. 물론 꼭 해야 되는 말이긴 하지만 여자친구랑 헤어져라 막 이런 얘기라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 담배를 끊으란 말을 솔직히 그렇게 쉽게는 못 하겠지만 꼭 끊어야 되시는 분들은 있기는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림의 내용 밑에 보면 흡연자분들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죠. 협조도도 좋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것도 약간 담배만 폈을 뿐인데 나타나지도 않고 협조도도 안 좋다고 하는 건.
이 논문을 보고 꼭 이 부분을 주의해서 한번 다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표 1이 가장 정리도 잘 돼 있고 보기도 좋고 한 내용이니까 한 번씩 눈여겨보시고 수치도 기억해 놓으셨다가 적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림 3이 굉장히 표현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림 3에 동반되는 밑에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왜 본을 얇게 남기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알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임플란트 주변에 혈행을 잘 유지하는 요즘의 컨셉과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테이블 2도 잘 보셨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우리가 뭐 조절할 수 있는 게 환자의 흡연을 조절하고 싶겠지만 그거는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보고 테이블 2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배원재 원장님을 모시고 논문 읽어주는 JD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저스텐티스트를 처음에 딱 기획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닌겐이기도 했어요. 근데 뭐 워낙 멀리 있고 하니까 사실 모시기 힘든 분을 모시고 또 오늘 세미나 하나 하고 오셨잖아요. 멘탈적으로나 많이 힘든 상황에서 오셨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진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준비했는데 사실 여기도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여기도 받아칠 게 많은 사람이라 둘이 터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많이 참았습니다. 여기까지 저스 덴티스트였고요. 저희는 또 더 좋은 주제와 좋은 게스트들 모시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